기호 3번 김태년입니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어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고마운 말씀과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침 내일은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결과 적폐청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초세 정상화, 상가 임대차 보호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재인 케어, 규제 혁신 등 나름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 논쟁이 난무하고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쟁의 국력을 소모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 9년간 무리한 토목 사업과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지속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을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 혁신에 사용했더라면 세계 시장에서 1등 상품과 인류 기업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혁신 성장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경제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포용 정책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 정신입니다.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취업과 주거, 의료와 노후 등 기초 생활보장을 넘어 기본 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 절박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신한반도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 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나 택시 카풀 TF와 같이 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정치 지형을 바꿔야만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 우원식, 홍영표 두 원내대표님께서 대야 협상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원식 대표님은 눈물을 흘려가며 협상을 하셨고 홍영표 대표님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두 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마는 저 역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실정 경험 많은 즉시 전력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협상할 때마다 우리 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협상 상대 중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도 있었지만 다짜고짜 때만 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 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저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해냈고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데 작은아마 힘을 보탰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의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 우리 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 당의 무덤이라 칭해지던 보궐선거를 대폭 축소, 통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님과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1년 내내 씨름을 하며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상을 많이 해보고 실제 성과를 내본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시급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기조를 설계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정 목표에서부터 전략, 세부 실천 과제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안들과 128분의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관심사항과 고충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각 지역과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관철해냈고 지역 특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즉각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당 중심의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실무 단위에서부터 상임위별 원내회의, 고위 단위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확대해 왔습니다. 시작을 할 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한 부처의 장차관과 주요 실국장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꿰차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사전 조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부 논의는 더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을 넘어 국민과 국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장 5월 중에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까지는 고교 무상교육 입법을 완료해야 하고 7, 8월에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각종 민생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가며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당이 부여한 임무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이름을 가지고 화려하게 입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을 맡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또박또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당을 더 강한 여당, 더 빠른 여당, 더 유능한 여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